긴 가뭄 끝에 단비가 내렸습니다. 참 소중하고 고마운 비인 것 같습니다. 이 비가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가뭄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만약 가뭄이 없이 비가 자주 내렸다면 지금 내리는 이 비의 소중함을 몰랐을 겁니다. 우리의 삶 대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늘 접하는 일상들이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것 같아요. 정작 필요할 때 부족하고 없어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람 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늘 옆에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에 대한 소중함도 그 사람이 떠나고 없을 때가 돼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는 너무 늦었는데 말입니다. 자, 더 늦기 전에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한테 짧은 메시지를 한번 보내보는 건 어떨까요? 자, 오늘 전희관의 여행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네가 생각나 스치듯 마주쳤던 따스했던 눈인사 서로 뭔가 느낀 거야. 온종일 내 머리에 너로 가득 고장난 심장이 다시 뛰어 고민해봐도 너와 나 뭔가 다른 느낌. 왠지 오늘따라 네가 더 보고 싶어. 또 웃음 짓게 만들어 마법처럼 한 발짝 너에게 다가서서 내 눈에 널 담아. 잠깐 스친 어느 날 우연일까 휙 돌아선 네 뒷모습 계속 아른거려. 너도 그럴 거야. 유난히 오늘도 보고 싶은 날 왠지. 다정했던 눈인사 지금 뭔가 다른 공기. 이 순간 울려 퍼진 음악 소리 우리를 축복해. 이제부터 좋아한다고. 너와 나 만나도 괜찮아. 왠지 오늘따라 네가 더 보고 싶어. 또 웃음 짓게 만들어 마법처럼 한 발짝 너에게 다가서서 내 눈에 널 담아. 잠깐 스친 어느 날 우연일까 휙 돌아선 네 뒷모습 계속 아른거려. 너도 그럴 거야. 유난히 오늘도 보고 싶은 날 왠지. 잠깐 스친 어느 날 우연일까 돌아선 네 뒷모습 계속 아른거려. 너도 그럴 거야. 유난히 오늘도 보고 싶은 날 왠지. 오늘은 왠지. 이석훈의 왠지 들으셨습니다. 자, 아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듯이 정말 우리 주변에 소중한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도 늘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제가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한 분은 2회 방송 때 게스트로 오셔가지고 그 시초가의 성지순례길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초대를 했고요. 또 다른 한 분도 제가 초대를 해서 오늘은 제가 특별히 두 분의 게스트를 초대해서 여행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후에 이제 게스트와 함께하는 코너에서 자세한 소개는 또 다시 부탁을 드릴 텐데요. 저기 간단하게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2회에 음, 출연하셨죠? 네. 근데 오늘 우리 전혜원 교수님 멘트가 굉장히 좀 와닿는 멘트고요. 아, 그때보다 훨씬 더 세련되지고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같은 생각과 같은 이념 이런 게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얘기하는 공동체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음. 이경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신재영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활동할 때는 주로 다니엘이라는 아. 예명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대부분 저의 본명보다는 예명을 더 잘 알고 계신 분들도 많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방금 이경영 교수님께서 네네. 말씀해주신 공동체 네. 안에서 저도 활동을 하고 있고, 네, 저는 또 이제 교수님과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팀을 또 이뤄서 음, 다니엘 프란이라는 팀으로도 아, 활동을 다니엘 하고 프란. 예. 네, 다니엘이고 네. 저는 프란시스의 네, 이제 프란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얘기는 이따 이제 게스트 코너에서 제가 듣기로 하고요. 하여튼 다니엘 프란의 오늘 그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이번 시간은 제가 여행 트렌드하고 정보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16일부터 19일까지요. 그 동대문에 있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DDP에서 2022년 네 나라 여행 박람회가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전국의 그 관광지하고 관광 상품을 이제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마련됐는데요. 이 박람회는 떠나라 자유롭게 내 나라로 그런 주제로 이제 3년 동안 거의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여행이 어려웠는데요. 이제 국민들한테 좀 일상 회복 후에 자유롭게 그 우리나라 여행을 하긴 바란다는 소망을 담아가지고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는 뭐 지역 관광 자원도 소개하고요. 그 연계된 관광 상품 소개하는 지역관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축제가 많이 열리게 될 텐데 그런 문화예술 축제 그런 걸 가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체부에서 뭐 정책 공부하는 정책관도 있고요. 그리고 여행사에서 특가로 판매하는 여행 상품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행 용품 판매하는 장터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올해 그 여행 트렌드인데요. 그 MZ 세대의 여행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 트렌드가 촌캉스라고 하는데요. 이게 또 요즘에 이제 떠오르는 트렌드인데 혹시 두 분 게스트분은 촌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어. 들어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죠? 뭔가 촌자가 붙으니까 네. 시골에서 하는 그렇죠? 시골과 네. 바캉스 네. 네, 그런 게 개념이 혼합된 것 같아요. 호캉스 다음에 촌캉스네, 그죠? 요즘에 네. 이제 이 촌캉스가 나오게 된 그런 것들이 이제 해외여행 길이 막 열렸는데 나가려고 한 사람은 굉장히 많은데 항공편이 지금 많지가 않아가지고 항공권이 굉장히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이 가장 싸다. 음. 계속 항공권이 오르고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항공권이 비싸니까 해외여행을 포기하고 이제 국내 여행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는데 이제 이 촌캉스의 특징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에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안 가는 한적한 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 그 이제 유명한 관광지가 강원도하고 제주에 많은데 거기를 제외한 영남하고 그 충청 지역의 그 시군 지역 있죠. 그 숙소 네. 예약이 408%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 네, 엄청나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그 요즘에 취향을 중시하는 MZ 세대들이 좀 차별화된 여행지를 찾아내고 이제 이거를 또 SNS를 통해서 알리면은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관광지가 새롭게 각광받는 일이 최근에 많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촌캉스라고 하는데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 그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 최근에 이제 여행 그 트렌드가 친환경 여행이 트렌드거든요. 친환경. 네,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관광공사하고 관광 그 기관 협의회에서 16일부터 30일까지 싱크어스라는 그런 캠페인을 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이 싱크어스는 친환경 착한 여행 이제 그런 캠페인의 후속인데요. 지구를 먼저 생각하는 여행이 곧 우리 모두를 위하는 길이다. 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싱크어스라고 하고요.
이제 기간 중에는 플로킹, 혹시 플로킹 들어보셨어요? 플로킹 네. 플로킹? 들어본 거 네. 같긴 한데. 조깅하면서 쓰레기 줍는. 맞아, 맞아. 네, 네. 네. 이제 그게 있고 플로빙. 플로킹. 근데 그거는 이제 다이빙을 해서 쓰레기를 줍는. 네. 네. 이제 이런 것들이 네. 최근에 그런 친환경 관련된 트렌드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친환경 에코 캠핑 이제 그런 거를 SNS에다가 올리면 그 용품들 친환경 용품 그런 교환도 해주고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예. 저 여기 지금 플로킹 얘기 제가 잠깐 하다가 예. 혹시 이 교수님 전에 그런 같이 다니엘 프란에서 예. 그 해양 바닷가에 쓰레기 가지고서 뭐 전시하고 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나는데 네. 그렇죠? 지금 네. 트렌드를 먼저 조금 우리가 한번 이렇게 들으면서 음. 이제 느끼는 거는 뭐냐면 여행이 사실은 예전에는 우리가 막 즐기는 게 그 유희적인 이게 일차원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쵸. 요새는 사실은 음. 그 여행이라고 하는 게 워낙 이게 트렌드화 되기도 하고 생활 속에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일상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거, 그다음에 또 그런 어떤 문화예술 이런 쪽의 접목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조금 전에 우리 전희관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전시회는 다니엘이 중심으로 전시했기 때문에 네. 다니엘이 좀 설명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바닷가를 이렇게 가보면 네. 그 어디서 떠내려왔는지 모를 정체불명의 쓰레기들이 그쵸. 많이 떠내려오는데 그런 것들이 다시 또 파도를 통해서 이제 다시 바다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그게 또 모래사장이나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들이 대다수인데 그런 것들이 또 도대체 언제부터 쌓여 있었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오래 그쵸. 방치된 것처럼 그렇게 바래진 쓰레기들도 많이 보이고 하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오히려 활용을 해보면 또 재밌는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해변을 곳곳을 네. 직접 돌아다니면서 그 쓰레기들을 이제 채집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좀 아트적으로 재해석을 한 전시도 했었고요. 또는 그것들을 활용해서 제가 이제 패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패션과 좀 접목을 해서 뭔가 새로운 오브제라든지 아니면 패션 의상이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이제 연출도 해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네. 지금 듣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따가 저 여행 이야기 본격적으로 할 텐데 네. 재밌을 것 같아요. 여행 가가지고 그쵸? 현지에 그렇죠. 있는 그런 거를 그럼 뭐 그쵸? 환경도 우리가 지킬 수 있고 가지고서 어떤 거기에서 즉석 이벤트 같은 걸 한다 그러면은 아주 재밌는 그쵸? 퍼포먼스가 될 것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따가 다시 이제 제가 그 여행과 관련된 패션 이야기를 좀 나눌 텐데 그때 네. 다시 또 제가 질문하고 같이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혹시 여행 다니면은 내가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탄소 배출을 얼마큼 하는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구체적인 이제 뭐 중요성은 알겠는데요. 사실은 네. 그 수치의 개념하고 그다음에 그 나타나는 수치가 사실은 그쵸. 계량 범위가 어디까지 체감이 되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그렇죠. 관광공사에서요. 네. 그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 가면 나의 여행 탄소 배출량을 알아보는 그런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자기가 여행 스케줄적 그죠 계획 네. 일정 입력하고 어떤 교통을 이용하고 숙박하고 식사 뭐하고 그런 거를 다 입력하면 네. 본인이 여행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탄소 배출을 하는지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그런 거를 본인이 확인해서 내가 이만큼 배출하는구나 그걸 이제 확인해서 배출량이 많으면 좀 줄일 수 있는 노력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 그 친환경 실천에 동참한다는 굿 트래블러 네, 그런 이제 서약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서약을 하시면은요 추첨을 통해서 그 ESG 캠페인 참여 호텔 숙박권도 주고 한다니까 저도 오늘 이거 꼭 한번 신청하려고요. 해야 돼. 우리 바로 해야 되겠네요. 네.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상품도 그쵸. 받으면 더 좋은 거고요. 그렇죠. 네. 자 여기까지 오늘 이제 여행 트렌드 소개해드렸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다니엘 프란 팀의 여행 이야기를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much trauma in my life. I've been so cold to the ones who love me, baby. I look back now and I realize. Remember when I held you? You begged me with your drowning eyes to stay. Now regret I didn't take you. Now I can't keep you from loving him. You made up your mind. Say I love you, girl, but I'm out of time. Say I'm the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Say that I ca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Said I'm too late to make you mine. Out of time. If you mess up just a little, baby, you know my line. If you don't trust him a little, then come right back, girl, come right back. Give me one chance, just a little. Baby, I'll treat you right. And I love you like I should have loved you all the time. Now, remember when I held you? You begged me with your drowning eyes to stay. Now, I regret I didn't tell you. Now I can't keep you from loving him. You made up your mind. Say I love you, girl, but I'm out of time. Say I'm the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Say that I ca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Said I'm too late to make you mine. Out of time. Ooh, singing out of time. Said I had you to myself, but I'm out of time. Say that I care for you, but I'm out of time. But I'm too late to make you mine. Out of time. Out of Don't you dare touch that dial, because like the song says, you are out of time. You're almost there, but don't panic. There's still more music to come before you're completely engulfed in the blissful embrace of that little light you see in the distance. Soon you'll be healed, forgiven, and refreshed, free from all trauma, pain, guilt, and shame. You may even forget your own name. But before you dwell in that house forever, here's 30 minutes of easy listening to some slow tracks on 103.5 Dawn FM. 더 위켄드의 아웃 오브 타임 들으셨습니다. 자, 이제 게스트와 함께하는 여행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잠깐 짧게 소개했고, 네. 이제 이 교수님은 지난번 방송에 소개를 했지만 그래도 이제 오늘 또 처음 듣는 분들 계실 테니까요. 조금 더 앞에 소개했던 것보다는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2회에 저게 출연했었고요. 음. 그때는 이경형이라고 하는 어떤 개인으로 출연했다고 하면 오늘은 저희가 팀으로 이렇게 출연하게 됐는데요. 저희 팀이 다니엘 프란이라고 하는 팀입니다. 저는 다니엘 프란에서 프란시스 이경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길게 얘기했는데. 그랬습니다. 네. 다니엘 프란에서 이제 다니엘, 네, 네. 그래서 다니엘 프란이고 음, 저는 이제 물론 팀으로 활동을 하지만 또 각자의 공통된 역할도 있고 또 딱 각자가 또 잘하는 분야가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서로에게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또 그러한 팀이기도 하고 정말 재미있고 다양한 일들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디오도 지난번부터 같이 이제 계속 해보고 싶다고. 근데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시간이 안 됐었는데 네.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네, 참여할 수 있어서 되게 제가 자주 초대를 하겠습니다. 아마 옥천에서는 아마 네. 다니엘로 할 거예요. 그죠? 아, 그쵸. 네. 다니엘하고 프란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어디서 지은 건지도 한번
좀 생소하실 텐데 듣는 분들은 왜 다니엘하고 브란인지. 그러니까 저희들의 관계가 사실은 이게 이제 뭐 좀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서 이제 일반적으로 원래 이제 스승과 제자이긴 하지만 네네. 우리가 어떤 동등한 어떤 인격체로 보면 어떤 그런 뭐 수직이나 이런 관계보다는 네. 또 이제 대자와 대부 어떤 그 어떤 신앙적인 안에서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뭐 거기에는 저 수평적인 거고 네네. 또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 한글 우리 이름을 또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또 신부님이 이름을 또 지어주신 게 있어서 그래서 다니엘하고 프란시스의 브란 이렇게 네네.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말씀하셨는데 같이 어떤 일들도 한다는데 좀 하시는 일도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저희는 이제 뭐 기본 베이스가 문화예술 쪽 관련 일이죠. 네. 이제 뭐 컨텐츠로 보면 문화예술이고요. 또 저희가 지금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저희랑 가장 밀접하게 느껴지는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하는 그 프로젝트의 형태는 거의 여행이 거의 전부예요. 모든 게.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공개하지 못할 또 빅 프로젝트도 하나 있는데 굉장히 또 있고 다음 기회가 되면 또 하도록 네, 하고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여행지 소개하는 것도 저희들이 네. 그 모든 게 여행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이게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생활 속에 정말 하나의 삶의 형태로 녹아나 있는 네네. 뭐 그런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뭐 벤치마킹도 가고 정말 어떤 때는 뭐 바람 쐬러도 가고 또 어떤 때는 전시 보러 가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뭐 강연 들으러 가기도 네네.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행 안에서 다양한 어떤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아까 얘기했던 공동으로 이제 네네. 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다니엘이 주가 될 수도 있고 프란시스가 주관이 될 때도 있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이 활동을 하는 어떤 문화예술 하나의 또 둘의 또 작은 공동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행지 어디 소개해 주실 건지요? 오늘은 사실 네. 이제 여행 트렌드가 좀 저희들하고 이제 조금 맞으려면 잘 맞고 어떻게 네네. 보면 또 좀 식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사실 제주도의 여행을 소개를 할 텐데 네. 제가 처음에 1차 처음 이제 그 방송에 나왔을 때 제가 성지순례 네. 그 일본의 성지순례길을 소개를 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성지순례길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국내는 아마 이제 성지순례가 이제 제주도 쪽에 많이 네. 또 이제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전영환 교수님이 올해 이제 관광 트렌드 페어도 한다라고 얘기했듯이 네. 이제는 이게 관광과 어떤 뭐 종교, 예술, 문화 모든 게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든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네. 다니엘이 제안을 했어요. 좀 어디 여행을 좀 갔다 오면 어떨까라고 이제 그럼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다니엘이 이제 제안한 게 그러면 제주도에 순례길을 한번 가보죠. 이렇게 해서 이제 간 게 이제 제주도 순례 여정이었어요. 네. 그리고 세부 일정은 이제 다니엘이 다 기획하고 이제 했던 거죠. 그럼 오늘 그 소개해 주실 게 제주도 성지순례길. 네, 순례길. 네. 저도 교수님이 그때 한번 추천하셔가지고 그렇죠. 그게 저기 있던 거 서귀포에 있었죠? 한원성당길. 네. 저도 거기 네네네. 네, 돌아봤던. 서귀포에서 시작이죠. 네네. 네. 하여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네. 그쪽. 이제 제주도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게 오름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네. 그리고 또 해안도로도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사실 걸을 수 있는 길은 많이 있는데 제주도는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카톨릭에서 그 이제 성지와 관련되는 어떤 종교가 이렇게 들어오고 또 박해했던 어떤 그런 어떤 종교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많이 또 그 존재해 있는 게 제주도 지역이에요. 네네. 그래서 아마 제주도 그쪽 그다음에 이제 그쪽 지역에서 아마 개발한 코스인 것 같고요. 성지순례길이 사실 여러 개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는데 다녀와 보신 분은 알지만
또 그 성지 이 순례길이 카톨릭 성지술 쉽게 얘기하면 성당 가는 길과 절로 가는 길이 이렇게 두 개 거의 같이 복합돼서 이렇게 그 중복돼서 가는 길이 대부분이고요. 그럼 이제 그 길은 바닷가 해안길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들길을 가기도 하고 뭐 이런 길이죠. 그렇지만 일단 제주도의 어떤 일상적인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길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 그런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길은 우리 다니엘이 조금 그때 코스 기획했을 한번 때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셨는지. 그래서 그 한호는 이제 오름의 하나인데 그게 이제 제가 그 주민분들한테도 이렇게 들어보고 네. 거기 안내판에 있는 이제 스토리도 이렇게 읽어보고 했는데 그 한온이라는 곳의 특징이 제주도에서 정말 몇 안 되는 벼농사가 가능한 그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는 원래 그 집안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벼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환경인데 그런 분화를 통해서 어떠한 특수한 지형이 형성이 되면서 벼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정말 제주도에서 몇 안 되는 뭐 그런 곳이고 그리고 그 분화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거기에 좀 그 한운 성당길을 이렇게 가면서도 그 곳을 걷는 것 자체가 그쵸. 되게 신비롭기도 하고 좀 되게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거기 그 순례길을 돌면은 시간 뭐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다고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코스가 한 오전 하루 코스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하루 코스로 잡으면 될 것 같고 그 순례길이 이제 어떤 중간 지점마다 그렇게 거리가 멀지도 않고요. 하루 일정 잡으면 뭐 일찍 안 나서더라도 하루에 느긋하게 나서서 그다음에 또 이른 저녁까지 해서 편안하게 하루 정도는 이렇게 걸을 수 있는 거리일 것 같아요. 그 몇 시간 이렇게 딱 계산돼서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어떤 그런 거리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더 정보 주실 거 그 관련해서 어떤 게 있는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사실은 저희가 가면서 길도 많이 헤맸거든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길로 갈 때도 있었고 또는 역방향으로 갈 때도 있었고 그게 이제 물론 저희가 뭐 길을 잘 못 찾은 거일 수도 있겠지만 네. 그러한 경험들도 되게 새롭게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래 좀 더 돌아갈 수도 있지. 그러면서 또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가서 또 그쵸. 새로운 걸 또 보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냥 재밌지 않았나 정말 시간 제약 없이. 그런 저 지난번에 왔던 게스트분도 그 여행 갔다가 길을 잘못 들었는데 오히려 길을 잘못 들으면서 전혀 여행객들이 볼 수 없는 그렇죠. 네 그런 거를 봐서 굉장히 행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행 가면 다 시간에 쭉 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다 돌아다니는데 정말 그런 거 갔을 때는 좀 여유 있게 좀 가서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지고 또 정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뭐 길을 잘못 들으면 다시 돌아오면서 또 그거 다시 보고 그런 것도 하나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지 순례길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자체가 순례길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떤 뭐 목적이 정확하고 그다음에 어디까지 도달해야 되고 이런 거보다는 그 걸음 한 걸음에 사실 더 의미를 두기 때문에 그렇죠.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지 순례길의 이제 그 지점의 특성은 대체로 뭐 불교에서 보면 어떤 절터라든가 뭐 이렇게 절이 사찰이 있는 거고 카톨릭에서 보면 옛날에 이제 성당이 네네. 자리 그다음에 뭐 또 성당이 있거나 이런 정도인데 이 한원 성당길에는 저희들이 좀 특이한 거는 성당이 이제 없어진 그런 지역이 많았었어요. 성당 그러니까 터? 성당 터가 터만. 없고 그냥 어떤 지역에는 시장이 되어버린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분명히 이 지점이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가서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저희들이 고정관념일 수도 있는 거죠. 어디 성지에 가면 거기 성당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게 저희들은 어떤 그런 표징적인 게 없으니까 잘못 왔는가 이렇게 막 헤맸던 그런 기억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역사적으로 어떤 지점 뭐 이런 거 또 어떤 한 곳에는 가니까 우물이었어요. 또 우물이게 됐고 이제 그런 것처럼
어쨌든 그런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놔서 어떤 관광 상품화 해놨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제주도 지금 서귀포에 있는 한온 성지순례길 얘기 나눴고요. 저희 음악 하나 듣고 또 다른 여행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득 돌아보면 이제까지 어거지로 대충 살아온 것 같아. 지내다 보면 더 괜찮아지겠지 뭐, 그럴지도 몰라. 모든 게 멀어질 땐, 그럴 땐 It's alright. 하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 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봐.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지는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oh, drive. 멀리 너의 소식 온종일 또 기다리다가 하루가 지나가고 괜찮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 내 걱정 마. 못 견디게 보고 싶고 그럴 땐 It's alright. 하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 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지는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oh, drive. 못 견디게 보고 싶고 그럴 때 It's alright. 하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 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봐.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지는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oh, drive. 하나씩 들어오는 색색깔의 불빛 street lights. 이럴 때면 어디론가 마냥 떠나고 sunset. 그리워진 너를 따라서 오지는 노을 사이로 드리워진 우리 함께 하던 곳으로 oh, drive. 자, 김현철의 드라이브 들으셨습니다. 우리 여행 이야기 계속 할 텐데요. 최근에 모 방송국에서 나온 그죠? 드라마 굉장히 드라마, 핫한 드라마에 네. 이제 종영이 됐는데 네, 아주 그죠? 저도 계속 봤는데 그 드라마. 네, 여운이 짙죠. 네, 여운이 내용도 굉장히 여운이 짙었고 네, 또 그 제주도를 배경으로 해서 제주도를 좀 그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렇죠. 사실 처음에는 그 제주도 사투리 그죠? 그거로 막 나와가지고 무사. 네, 그거 보면서 자막도 봐야 되고 막 그죠. 깔렸는데 또 보다 보니까 또 그 제주도 그 사투리의 또 그 예. 매력을 느꼈는데요. 하여튼 제주도 얘기 또 이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어떤 이야기 해주시겠어요? 제주도는 뭐 사실 이제 아까 드라마 얘기도 나왔겠지만 우리 우리나라 안에 제주도는 또 다른 어떤 뭐 섬, 그쵸. 또 다른 지역, 어떤 또 다른 하나의 공동체 이런 음, 느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드라마 안에서 어떤 사투리가 마치 외국어처럼 이렇게 들렸던 거,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특이했던 거기도 하죠. 그 말씀해주신 대로 그 제주도의 또 새로운 시각으로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 드라마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되게 재미있었던 거는 저희가 이제 가끔가다 그렇게 제주도를 갈까 해서 갔던 게 또 생각보다 자주 갔더라고요. 좀 뭐만 하면 우리 제주도 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그런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정말 그러면은 이 제주도민들은 어떤 식으로 사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기도 해서 그런 현지들을 또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숙소를 잡을 때도 뭐 호텔 이런 데도 좋지만 그냥 저 일반적으로 가정집을 이렇게 에어비앤비 통해서 한번 해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떤 데는 가로등 하나가 없어서 밤에 나갈 수가 없을 정도로 캄캄한 그래요? 그런 데에서도 한번 자본 적이 있었고요. 어디 지역이 어느 쪽에 있었어요? 그렇게? 그 지역이 좀 오래돼서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표선 쪽, 그래요? 표선? 네, 표선인가? 가로등이 없을 정도로. 예, 네. 정말 거기는 그 정말 딱 밤이 되니까 거긴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왜 가셨어요 거기를? 그 숙소가 저희는 이제 예측을 하진 않았는데 그 정도일 예약한 줄은 숙소가? 몰랐던 예. 오늘 트렌드 저 촌몽이죠, 촌몽. 제주도에 진짜 촌몽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택시도 들어오지 않는 길을 한 30분, 40분 걸어 나와서 네. 어떤 작은 바에 갔을 때 그 만나는 그 주인과 그 여행 온 사람들 몇 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반가워서 막 이렇게 맥주 마셨던 그 기억이 나오고 그 주인장들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서울에서 이주해 와서 그 사람들 또 특히 이제 저희처럼 뭐 패션을 좋아하고 또 음악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다음에 여행 가면 꼭 거기 가보자 막 이런 얘기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가면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모여서 좀 새로운 관계도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좀 오래됐는데 지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좋았던 기억인데 티베트 풍경이라는 티베트. 이제 제주도에? 거기는 두 부부가 티베트 여행 가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셔갖고 한국에서 오셔서 제주도에서 게스트하우스를 해고 분위기도 티베트 분위기로. 티베트 분위기로 해가지고 그리고 거기 오는 여행객들이 다 그쪽 성향이에요. 인도, 티베트. 네팔. 그래고 자연스럽게 자리를 만들었는데 동질감 같은 게 있겠다, 같이 그죠? 정서적.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기억에 남고 한번 제주도에 가면 다시 가보고 싶은 기억이 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굉장히 저도 궁금하네요. 그 깜깜했던 그쪽. 그래서 그 드라마를 보면 거의 주 무대가 이제 시장을 배경으로 해서 그렇죠, 시장. 많이 나오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5일장. 제주도에 진짜 구석구석에 좀 이름 있는 시장들부터 해서 다 돌아다녀 봤거든요. 정말 시장마다의 특색도 있고 그런 또 전체적인 풍경이 좀 익숙한 게 이제 저희들이 체감을 해봤으니까 그 드라마를 보는데 진짜 마치 지금 우리 동네 와 있는 느낌이 많이 5일장, 드는 맞아요. 거예요. 그 드라마를 보면 볼수록. 그래서 되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이. 그 제주도 여행 가면 이제 대체로 사람들이 동문시장 많이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명하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들은 5일장 생기는 그 지역하고 날짜를 이제 항상 체크를 해요. 그래서 일부러 거기를 찾아가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서귀포 5일장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그 우리가 또 패션하는 사람이니까 거기 또 그 패션하는 그 어떤 한 가게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막 그게 너무 좋아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른 지역에 그 패션 하는 그 옷가게를 찾아서 다른 지역에 그 시장에 또 찾아갔던 기억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제주도 안에서 이제 5일장이 또 우리 같으면 여기 뭐 옥천장이라든가 영동장 이렇게 있는 것처럼 또 그 지역 안에서 어떤 그런 또 그 시장 문화 아까 얘기했던 데 우리들의 블루스 안에 그 뭐 국밥집이라든가 생선가게 이런 것들이 진짜 우리가 마치 여행에 갔던 우리가 그 안에 있는 하나의 그 세트장을 보는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제 계속 그 이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게스트분들이 계속 오시면서 이제 여행지를 소개해 주는데 가장 많은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시장에 가는 것들이 있죠. 그렇죠. 장구경. 예, 유명한 뭐 그런 랜드마크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이 생활하는 그 시장이 있죠, 그렇죠? 네, 장구경. 네, 그래서 뭐 새벽 시장 간다든지 하여튼 그런 거를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뭐 어떤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를 본 것보다 여행 갔다 와서 더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리얼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외국 같은 데 이렇게 가서 보면 네네. 새벽 생선시장도 가보고 꽃시장도 가보고요. 이렇게 보면 정말 가장 그 꾸며지지 않는 라이브한 어떤 삶의 형태를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은 뭐 어느 지역이나 어느 어떤 형태를 막론하고 가면 재미있는 게 어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그럼 혹시 어디 그 저희 대부분이 이제 아는 게 그 시장밖에 모르는데 다 괜찮았던 시장 이름 뭐 있으세요? 여기는 가보세요 할 만한 곳이? 그거는 뭐 그 거기는 지명보다는 제주도는 왜 5일장이잖아요. 5일장이 하나의 그거고 지역마다 이제 똑같은 형태가 되는데 저희가 이제 알고 이제 봤던 거는 대체로 이제 그 어떤 상인의 어떤 조합이나 이런 게 있겠죠. 근데 다 움직이진 않더라고요. 다 움직이진 않고 이제 어느 지역에는 이제 또 어떤 부분이 좀 빠지기도 하고 규모가 작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제 그런 형태를 우리가 상설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이동해서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찾아가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거. 그래서 그는 지역보다는 제주 5일장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해서?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체적으로 저희가 제주도 여행을 갈 때는 네. 뭐 기간이 그렇게 막 엄청 길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제가 원하는 5일장을 가고 싶어도 그 일정의 장날과 맞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짜 내가 언제부터 언제 가는지 그거에 맞춰서 아 이날에 장이 열리네 그냥 그렇게 찾아다니는 게 오히려 그렇죠.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저도 7월 달에 그 제가 이제 스리랑카 간다고 했는데 가면서 방콕을 경유해서 가는데요. 그 주말 그 야시장들이 주말에 열리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에 일정이 맞아서 가서 좀 시장을 몇 군데 돌아보고 옛날 생각나네요. 그러고 가려고 합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아까 이 교수님이 이제 그 패션 관련된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음악 하나 듣고 여행과 그 패션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노래 하나 추천곡 하나 부탁드릴게요. 네. 곡목은 Going Home이고요. 네. 아티스트는 김유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김유나의 Going Home 들으시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는 햇살에 마음을 맡기고 나는 너의 일을 떠올리며 수많은 생각에 슬퍼진다. 우리는 단지 내일의 일도 지금은 알 수가 없으니까 그저 너의 등을 감싸 안으며 다 잘 될 거라고 말할 수밖에 더 해줄 수 있는 일이 있을 것만 같아 초조해져. 무거운 너의 어깨와 기나긴 하루하루가 안타까워.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너에게 생기면 좋겠어. 너에겐 자격이 있으니까 이제 짐을 벗고 행복해지길 나는 간절하게 소원해본다.
세상은 너와 나에게도 잔인하고 두려운 곳이니까 언제라도 여기로 돌아와. 집이 있잖아, 내가 있잖아. 내일은 정말 좋은 일이 우리를 기다려주기를.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기를 가장 간절하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기를 난 기도해본다. 자, 오늘은 게스트분들이 또 패션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을 모셨으니까요. 조금 주제를 좀 여행과 패션 그런 거로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 네. 사실 이제 여행을 가면 그렇죠? 뭘 입고 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옷을 잔뜩 싸갔다가 반도 못 입어보고 갖고 오는 경우도 있겠고, 그렇죠? 네, 네. 또 어떨 때는 잘못 가져가서 낭패를 보는 일도 있을 텐데, 교수님 그 여행 갈 때 뭘 어떻게 입고 가야 좋을까요? 그렇죠. 근데 자, 저는 이제 뭐 일반인하고 또 저희들 경우는 좀 틀리죠, 그죠? 근데 이제 사실 많이 이제 그 연예인들이 화두가 그 회자가 되는 게 공항 패션이라는 게 많이 그쵸, 나오잖아요. 공항 이렇게 패션. 공항 패션. 누구나 한번 그렇죠. 한번 꿈꾸는데 시도는 못 공항 하고. 패션. 근데 이제 저는 음.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여행 스케줄에 맞는 좀 패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어떤 많이 걸음을 걸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네. 기능적인 이제 그런 옷들이 좀 필요하고, 아니면 다운타운에 이렇게 했을 때는 조금 약간 시티 라이프에 대한 어떤 거기에 맞는 컨셉에 맞는 의상 같은 거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행이라고 하는 거는 저는 아까 이제 신청곡도 이제 고잉 홈이라고 얘기했지만 떠나는 거잖아요. 떠나는 거면은 결국은 이게 어떤 공간의 이동도 있고 모든 생각과 모든 것의 이동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내 일상을 떠나서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의상도 마찬가지죠. 가서 뭐 편하게 뭐 한번 갈아입고 이게 아니라 여행지에 갔으면 충분히 뭐 그 여행지 안에서 내가 어떤 바에 간다라든지 하다못해 뭐 생맥주 집에 가더라도 조금 내가 평소에 집에서 그냥 뭐 동네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조금 멋도 내보고 스카프 하나도 둘러보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즐거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패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기능적인 요소 플러스 어떤 멋스러움을 본인이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거, 그리고 또 집안 뭐라 그럴까, 집에 있거나 또 일상생활 속에서는 우리가 거의 뭐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행이라고 하는 그거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하지, 평소에 내가 잘 입지 않은 옷, 그다음에 또 굉장히 입고 싶은 어떤 옷, 이런 거는 꼭 한두 벌씩 챙겨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팁을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뭐 기내 같은 경우는 좀 춥기도 하니까 항상 그쵸. 긴 난방 하나는 사계절 언제든지 이제 그런 거 좀 챙겨가고, 신발 같은 경우도 굉장히 편한 신발이 하나 정도는 챙기고, 또 그다음에 좀 뭐 어디 가더라도 좀 트렌디한 어떤 뭐 구두 하나 이 정도는 가져가는 게 좀 기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대체로 사람들은 보면 뭐 운동하면 운동 하나, 옷 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스타일로 보면 한 스타일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한 서너 가지의 스타일들을 좀 이렇게 가져가면 여행의 즐거움이 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근데 막상 가면 그냥 편하게 다니느라고, 그렇죠? 그렇죠. 다니엘은 어떻게 좀 여행 다닐 때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만의 그 여행을 어떻게 즐기는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좀 더 좋다, 이쪽이 정답이다 이런 것보다는 그렇죠. 그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음, 정말 여행지 가면 좀 뭔가 화려해 보이고 싶잖아요. 사진도 또 이쁘게 좀 찍어야 되고 음, 기왕 간 김에 음. 그런 것도 있어서 막 그 왜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가끔 너무 욕심을 부려서 좀 많이 걸어야 되는 일정인데 막 그쵸. 높은 굽에 구두를 가져가 가지고 하루 종일 여행까지 막 망가져 버리는 뭐 그런 사례들도 있는 것 같고 새 신발 신고 가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말 그냥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구두 힘든 걸 신더라도 음, 나는 그렇게 보여지고 싶다는 걸 좋아하면 음, 또 그냥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그쵸. 좋으니까. 그쵸. 네. 자기한테 맞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외국에 가면 그 나라의 전통 의상 같은 거, 한두 벌. 네, 뭐 그냥 비싸지 않은 시장 같은 그렇죠. 데 파는 거 있어요. 그래서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그렇죠. 그 나라의 옷을 입고 네. 다녀보는 것도 현지 네, 의상. 네, 이제 그 맞아요. 나라의 정말 정서도 그렇죠. 더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그건 저도 추천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제주도에를 가도 음, 저는 꼭 뭔가 아이템을 하나씩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면 막 감귤 패턴이 들어가 있는 뭐 모자라든지 어, 그런 거 일부러 또 쓰고 음, 제주도 이제 여행하는 내내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로컬 어떠한, 패션. 아이템 예,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예전에는 이게 좀 병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행을 가게 되면 정말 트렁크가 컸어요. 기본적으로 신발을 서너 컬레가 기본이었고 네. 거기에 모자, 음, 그다음에 옷, 그다음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 입는 준비해 간 옷 당연히 못 입죠. 왜냐하면 현지에서 이제 새로운 게 너무 많으니까. 그거 그래서 사서? 이제, 사서 입다 보면 준비해 간 거는 그냥 못 입고 음. 그냥 거기서 현지에 산 거 이제 입고 이제 이렇게 그 돌아올 때 되면 짐이 거의 그냥 뭐 몇 배가 되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뭐 어, 그 여행지에서 어떤 패션은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힐링을 해주는 중요한 그쵸. 요소죠. 그렇죠. 저도 에피소드인데 그 스리랑카에 가면 거기 남자들이 입는 게 사롱이라는 게 있는데 치마 아, 같아요. 치마. 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묶어야 되거든요. 둘러갖고서 잘못 묶으면 그냥 쑥 내려가요. 그렇게 이제 그것 때문에 아무리 배워도 안 돼서 아, 그냥 벨트를 하고 그러고 입고 좀 돌아다녔었는데 맞아, 참 궁금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네. 분명히 치마인데 참 안 흘러내리게 잘 그죠? 네, 그게 묶는 법이 있는데 묶는 법이 있나 봐요.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구나. 네. 오늘도 특별히 그 저희가 그렇죠. 이제 여행하고 패션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시간이 벌써 다 됐어요. 벌써 네. 늘 아쉽네요. 네. 보다 이제 또 게스트분 두 분하고 같이 얘기하니까 더 시간이 짧네. 하고 싶은 얘기 반밖에 못했네. 그럼 또 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까요? 저희가 네. 사실은 이게 우리 전희관 교수님의 여행 그 방송이기 때문에 음. 아까 얘기했던 그 시작에 얘기했던 네. 빅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듣고 싶고. 나중에 한번 그 실행하는 중간에 한번 와서 한번 소개를 한번 네, 알겠습니다.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못다 나눈 얘기는 또 한번 제가 한번 게스트로 초대를 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또 바쁜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 그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행은 어떤 새로운 세계를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여행을 가면 집에 오고 싶고 집에 오면 여행을 가고 싶은 게 이게 미묘한 어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행을 떠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공간의 떠남, 자신과의 떠남, 어떤 어떤 특정한 어떤 사건이면 이런 떠남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떠나고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상이듯이 여행이라는 것이 항상 특별한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나와의 떠남, 또 새로운 만남 이런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행 속에서 만나는 일상으로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니엘도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진짜 여행이라는 게 뭔가 큰 의미보다는 그냥 일상 속의 잠깐의 평화
이런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면 막 왜 정말 여행을 가도 되게 전투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정말 내려놓고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또 그냥 그래 뭐 이렇게 또 이해도 하고 네네. 그렇게 정말 휴식을 위해서 한번 마음가짐을 갖고 해보는 게 어떤가. 네, 그런 좀 다들 진짜 여행을 통해서 좀 평화를 찾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 다니엘 브란의 멋진 활약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번 또 제가 초대를 해서 오늘 좀 못다한 얘기들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제주도 얘기 계속했는데요. 제주도의 푸른밤 들으면서 전희관의 여행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훌훌 버리고 제주도 푸른 밤 그 별 아래 이제는 더 이상 얽매이긴 우린 싫어요. 신문엔 TV에 월급 봉투에 아파트 담벼락보다는 바다를 볼 수 있는 창문이 좋아요. 긴 강바늘 구고 감귤도 우리 둘이 갖고 와봐요. 정말로 그대가 외롭다고 느껴진다면 떠나요 제주도